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야, 이 일만은 꼭 마무리를 해야지, 혹은 야, 이 프로젝트 도대체 언제 끝나냐 하는 그런 일들 있으셨어요? 수첩이나 메모장에 가득 찬 투두 리스트들,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쾌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금방 또 가득 차버리는 숙제들이죠.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계획과 과제들로 가득 찬 삶. 한 번쯤 이유 없이, 또 목적도 없이 무작정 나서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놀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뇌종양 걸리기 전에 한 번쯤 그런 기회를 줘보자고요. 어떻게 놀면 되냐고요? 일단 동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팟캐스트 놀이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팟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성인을 위한 동화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벌써 세 번째 순서인데요. 김현희 동화 작가님의 동화 생각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희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순서네요. 선생님. 네, 정들겠습니다. 네, 전 이미 들었습니다. 아,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다. 예.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요. 글을 쓰면서 예. 눈이 아파가지고 놀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엎어지면 김에 쉬어간다. 네. 그런 때도 또 있는 거죠. 네. 안타깝게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맨날 아침부터 9호선 급행열차 타고 콩나물시루에 시달려 가면서 일을 하느라 정작 놀지를 못했어요. 선생님은 시간이 날 때 주로 어떻게 여유를 이렇게 즐기시는 편이세요? 저는 시간 날 때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 하면서 거창하게 논다 하지만 네.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주로 놀고요. 네. 사람하고 어떻게 노냐. 그렇지만 사람하고 그냥 그 자체, 만나는 자체를 놀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놀고, 네. 또 갖가지 놀 게 너무 많죠. 꽃을 보고도 놀고. 그렇죠. 선생님 네. 이렇게 확실히 동화 작가이다 보니까 동심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동심에 이어서 동화 코너의 세 번째 주제, 네. 놀이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제가 네.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놀이란 거 물론 개념으로는 굉장히 쉬운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동문학에서 말하는 네. 놀이의 개념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놀이가 정의가 되고 그게 펼쳐지고 있나요? 아이들의 특성이 저번에 동심, 물활론적인 사고, 그렇죠. 놀이, 그게 3대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놀이가 전부예요. 하루 종일 놀고도 안 놀았다고, 못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네. 벌써 40대가 된 저하고 네. 선생님 어렸을 때 얘기지, 요즘 네. 애들은 못 학원에 놀죠. 막 영어에 중국어 배우고 네.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깝죠. 네. 놀이 문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원에서 틈틈이 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뭘 하느냐, 배경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놀이로 소화하는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놀이가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고, 어떤 걸 놀이로 생각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애들 유튜브 3살 먹은 아이도 유튜브에서 착착 잘 넘기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기계화 되는 거, 그다음에 역할놀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잔재물이죠. 역할놀이, 우리 소꿉놀이 역할놀이라고 해요. 역할놀이라는 네. 그 용어가 일본에서 온 예, 용어가. 일본에서 온 용어죠. 그러면 이제 소꿉놀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예,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놀이는 좀 힘을 빼고 놀아야 네. 되는데 모든 걸 어떤 결과 위주,
어떤 성적순으로 내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놀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놀이가 되려면은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떤 결과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긴장도 좀 풀고 그렇죠. 릴렉스한 상태에서 네. 뭔가에 참여를 해야지 그게 놀이가 되지. 네. 그 친구들끼리도 당구 치다가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승패에다가 네. 막 목매달고 그러면은 그 놀이가 벌써 아닌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선생님이 이제 네. 동화의 속에 그 세 가지 소재로 네.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화에서 나온 개념이다 하더라도 네. 이 어린 어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사한 바가 아니라 전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는 게 전부죠. 그렇죠. 왜냐면 뭐 문학부터 예술 전체 장르가 일종의 놀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뜻하는 용어로 예. 호모 루덴스라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놀이하는 인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인간의 본원적인 특징이 어떤 사유나 노동이 아니라 그 놀이라고 호모 루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이. 그러니까 나아가 그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서 낸 거는 문명이 아니라 놀이다. 놀이에서부터 문명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룩한 이런 모든 문명이나 업적 네. 같은 것들이 실은 네. 그 놀이에서 출발이 되어서 네. 이게 제도권으로 이렇게 편입되고, 포용이 되고 네. 발전이 되던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놀이는 창조적인 활동이죠. 그렇죠. 창조적인 활동이고 또 문화의 대부분인 것들이 놀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는 빠질 수 없는 게 놀이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놀이 없이 직장생활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공간에서 어떤 네. 관계나 이런 것들도 놀이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뭔가가 그 직장이 그래도 숨 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원형들을 또 찾아보면은 네. 아이들 놀이에서 유래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요즘 뭘까요? 아이들은 네. 뭐 그런 용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자치기라든지 그렇죠. 자치기. 그리고 축구 같은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돼지 오줌보에 오줌보. 바람을 넣어서 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규칙을 만들고 네. 제도화하는 것은 어른들이지만 네. 그 원형은 아이들의 놀이, 네. 그 동심에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어린 왕자의 멘트에서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어른이 어린아이 일적이 갑자기 어린이 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린이 때, 아이 때 놀이는 정말 중요하고 어른이 돼서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동화라는 장르, 그림책 장르에서 네. 이렇게 놀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성들이 많죠. 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성들이라 하면 그렇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결과 지향적인 게 아니고 네. 휴식할 때 어른들이 뭐 직장 생활하면 휴식할 때 어떤 놀이가 아니라 무조건 노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나 아빠 입장, 너 6시간이나 놀았어. 그러는데 아이들은 6시간밖에 안 놀았잖아. 이런 거죠. 계속 반복해서 놀아도. 그러니까 놀이 속에서 어떤 사회성이 되고 어떤 역사를 알게 되고 이러지 아이들이 물론 학원에 가서 뭘 배운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은 놀이가 주가 돼야 됩니다. 삶이. 그래야지 정신이 좀 가벼워지고 좀 뭐라 그러나 좀 아이가 순화된다 그러죠. 그렇죠. 실컷 놀았을 때 또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고. 아이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또 사회화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노는 놀이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놀이는 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네. 규칙을 정하고 네. 그걸 지켜가면서 하는 놀이인데 네. 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10시간 놀아도 네. 아이들이 지치지 진료하지 않죠. 않는 네, 이유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행위를 반복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 자체로 즐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루한 행위, 반복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특성이 또 네. 동화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에도 질리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반복하면 질리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밥 먹고 그 다음날 또 퇴근하고 반복이죠. 저번에 말했듯이 시지프시나 같은 거죠. 그렇죠. 반복된 일상을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행이라는 것
곳으로 탈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거창하게. 근데 그 탈출하는 방법들은 어떤 깨알 같은 어떤 놀이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도 이제 놀아야 된다는 사고에 대해서 네.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욜로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렇죠. 욜로족. 예. 그리고 인생 한 번이지 두 번이냐. 이게 자기가 이렇게 알뜰히 모은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 몰빵하는 그런 사람들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한심한 거예요. 일종의 놀이죠. 레고를 네. 막 200만 원 어치를 산다든지 네, 어떤 네. 피규어를 막 1000만 원을 네. 주고 산다든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그런 성인들은 우리가 잘 보진 못했는데 네. 이제는 성인에게도 놀이가 필요하다. 네. 결국은 좀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고 예. 또 힘들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죠. 또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죠. 그렇죠. 필요하다가 아니라 네네. 필수적인 거죠, 놀이는. 그러니까 요런 의미로서 네. 각박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런 네. 개념으로서 어른들에게도 이제 놀이 네. 문화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네. 그럼 성인에게는 어떤 놀이가 필요할까요? 성인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요, 노는데 혼자 잘 놀아요. 네. 근데 또 혼자 놀다가 또 외로워요. 외로우면 또 사람을 만나요. 사람 만나면 또 즐거워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제가 40대, 지금 나이가 나오나요? 네. 40대만 해도, 내가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 사람 만나고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했죠. 근데 지금은 가는 자체, 그 전철 안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MC분이 계시다고 해요. 네. 저분은 눈이 정말 가늘구나. 막 이러면서 예. 저분은 책을 저걸 보네? 이러면서 놀이 활동을 하면서 가면요. 그 시간들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말씀은 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자세로 그걸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게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꼭 어디 네. 뭐 밖에 나가가지고 예.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일상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깨알 같은 재미죠.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게 방송 이거 놀이로 생각하세요? 저는 놀이로 생각한다고 별로 그 MC분하고 맞추지 말자고 하는 것도 그냥 네. 즐겁게 놀이를 하면 이 방송이 잘 나갈 거고 내가 예. 버벅거리면 방송이 좀 실패할 거고 근데 실패해도 제 몫이잖아요. 그렇죠. MC분 몫이고. 아니 근데 그 마음 저도 네. 그런 자세를 네. 배우려고 하는데 네. 방송이 끝나고 이제 네. 올라가잖아요. 네, 팟캐스트에 네. 올라가면은 네. 네. 하트 뿅뿅 몇 개 와 있는지 네.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네. 이게 다들 성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봐요, 근데.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막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한테도 네. 끝까지 듣지 말고 네. 하트 보내고 네. 적당히 듣고 끊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링크만 하라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끼리 놀 때 누가 이겼냐 졌냐 물론 승패는 있지만 그 승패의 과정도 네. 놀이의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고 네. 올림픽만 가도 금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네, 벗어나야 돼요. 예, 이런 거를 벗어나려고 저녁에 근사한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네. 일단 사람들이 뭐부터 하냐면 네. 사진부터 찍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네. 인정욕에 또 빠져드는 네, 거죠. 네, 네. 요거 잘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네, 올리면은 나 이거 먹었다? 막 예, 이러면서. 이거 좋아요 몇 번이나 네, 네, 눌렀을까 네. 이게 확인하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해방되었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힘빼기입니다. 힘빼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 문학으로 하면 단순성이죠. 단순하면 굉장히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동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사는 것.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되지도 않는 차를 저는 할부로 막 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법정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많이 먹어서 죽는다는 수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먹고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살쪘다 그러면서 또 헬스장에 간대요. 그러면 헬스장 돈 주잖아요. 그러면 또 돈 내고 돈 없어 그러면서 또 막 돈을 벌러 간대요. 근데 그 자체가 비우지 못한 삶이
그러니까 적게 먹으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음.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어떤 놀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인생의 하두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의 단순성을 좀 본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혹은 그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책을 준비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동화 네. 생각 세 네. 번째 코너인데 오늘 준비해 오신 책이 네. 현덕 선생님의 너하고 안 놀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요 책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네. 선생님 요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 현덕이라는 작가분을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예, 이름은 거예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동화책을 동화는 단순히 아동물이다. 아이들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덕이라는 분은 굉장히 올북 작가신데요. 네. 진짜 불과 몇 년 쓰셨어요. 소설도 쓰시고 동화도 쓰셨는데 노마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노마? 네, 노마. 어. 노마 캐릭터가 굉장하죠. 역동적이고 놀이세계에 푹 빠져 산 아이. 노마라는 캐릭터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어떤 캐릭터에 뭐 어떤 인터넷 같은 데도 노마 캐릭터가 좀 올라갈 정도로 로마 캐릭터를 창출하신 분이세요. 근데 현덕은 1930년대 후반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얼북하셨으니까 네네. 많이 쓰진 않았는데 동화가요 정말 주옥 같아요. 제가 동화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논문 쓸 때도 현덕 작품에 대해 쓰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의 놀이 세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궁핍한 그 시대상도 드러내지만 그를 그냥 교훈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 놀이를 통해서 드러낸 작품, 대표적인 작품이 너하고 안 놀아. 네. 이걸 오늘 소개해 보려고 그러니까 해요. 제목에서부터도 이제 놀이에 대한 얘기가 드러나는데 그 동화 속에서 표현이 되는 아이들의 놀이 방식이 잘 드러났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들게 하고 또 선생님이 굳이 이 책을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성인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화를 써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대의 동화 작가들 있잖아요. 네네. 이 현덕이나 이혼수 선생님이나 권정성 선생님만큼 권정생 선생님. 네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근데 그 현덕 선생님은요, 놀이 세계를 너무 다 잘 표현했고, 문장 하나하나가 놀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에요. 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작가님, MC분이 소설 쓰시니까 시적이라는 부분을 어떤 거를 시적이라 하시나요? 저는 어떤 걸 시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시 언어는 함축적이고 또 은유가 들어있는 언어라고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물, 바라보는 오브제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거.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거를 저는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군요. 교과서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시적이라는 걸 어떤 걸 시적이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반복되는 그 어떤 어휘. 예를 들어서 뭐 밀란 쿠테라에 있었다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이론서 보니까 있었다라는 거를 많이 쓰면 안 돼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평론가가 있었다를 하니까 반복 굉장히 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말씀은 그 안에 운율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들려요. 운율과 반복이 있다는 거죠. 리듬을 통해 드러난다는 얘기죠. 메시지가. 그리고 시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굉장히 물활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동물의 눈을 보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어떤 조그만 풀 하나도 그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풀 하나를 바라봐도 이게 풀을 어떤 우리 인간하고 같이 가는 어떤 자연물 의인화시키는 그런 눈 있잖아요. 그게 시인의 마음이고 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어린 왕자에서 그 어린 왕자가 장미를 사람처럼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식물이나 꽃으로 바라보는데 그걸 은유라 그러죠. 나와 말이 통하는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거. 요게 또 물활론적 사고고. 시고 동심이고 자연이죠. 요런 것들이 이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에서 잘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잘 드러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예. 물론 이제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예. 되겠지만은 예. 그래도 요 부분은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예.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현덕 작품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동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성이죠. 아동의 심리는. 근데 이거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똘똘이하고 영희라는 아이가 나오죠. 영희가 나오는데 똘똘이가 말하자면 지주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나 뭐 그 근현대 초반에 지주와 소작인의 중간 마름.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같은 예, 역할. 마름 같은 예. 아이가 똘똘이에요. 그 그러니까 마름의 아들이 예, 똘똘이. 똘똘이에요. 네. 근데 영희는 소장인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똘똘이는 먹고 사는 게 별 걱정이 없어. 벌써 구도가 이거 갑을 관계 아니에요? 예, 가불관계죠. 어린애들한테도 예. 영희는 먹을 네. 게 힘든 아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똘똘이가 그 전에 네. 뭘 안 줬어. 안 주니까 이제 소꿉놀이를 하면서 너 이 선안 안에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네. 분명히 자기 그 집의 배경을 다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좀 다 알죠. 굵어지면 네. 알잖아요. 네. 이런 갑을 관계에서도 동심을 통한 놀이가 가능할까요? 그쵸.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희가 똘똘이한테 너 발 하나 들어놓으면 죽어. 한마디로 말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접대 우리 집 왔을 때 너 떡 줬잖아 내가. 떡 하나 줬잖아. 그러니까 영희가 뭐래냐. 아유 그까지 수수떡 조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똘똘이가 너무 놀고 싶으니까 기동이라는 또 지주집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저께 기동이하고 울 때 네 편 들어줬잖아. 이렇게 말해요. 영희한테.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내 편 들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얼핏 들으면 이제 밀당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놀이의 그 과정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놀이 하는 거죠. 말놀이? 로 막 하면서 네. 이제 너무 똘똘이가 놀고 싶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돈 주면 과자 사서 너 조금만 줄게. 그러니까 고까지 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까지 거 반만 줄게. 그러니까 됐어.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 나중에는 그럼 다 줄게. 그러니까 그래 너 들어와. 소꿉놀이 끼워줄게. 이러면서 하니까 똘똘이가 조끼 주머니에서 유리구슬 하나를 꺼내줘요. 네. 그리고 나하고 놀면 이거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반복성이라든가 그 뭐라 그러나 아이의 어떤 소꿉놀이를 통하는 그게 형상화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형상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하해와 치유와 그 시대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안 놀아. 그러니까 현덕, 저도 동화를 써보지만 이렇게 현덕 선생님처럼 동화를 쓰기가 너무 힘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단순하고 물알론적인 사고와 그런 시대성과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났죠. 장르는 그림책이고 배경은 아이들의 놀이, 동화책이죠. 동화책이고 예. 그 배경은 아이들의 놀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네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은유나 이런 것들은 네. 성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네요. 그 1930년대 네.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네네. 먹고 마시고 이런 놀이가 뭐였는지 잘 보여주죠. 시대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계급 차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네. 그런 것을 뛰어넘는 놀이 문화가 문화가 있다. 있었죠.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게 직장 내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죠. 예, 저도 이제 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네. 막 회식을 하고 막 노래방에서 넥타이 머리에 묶고 놀았어요. 네. 야, 마시자, 즐기자, 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네. 그 다음날 갔더니 제가 낸 휴가원을 부결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인간은 네. 특히 성인은 돌아와야 될 일상이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네. 잠깐 릴렉스를 하고 일탈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현실에서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네. 다시 돌아갈 현실이 있는데 그 사실 이런 놀이 문화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놀이는요. 네. 권태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네. 탈출이고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네. 어떤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바꾸려는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라는 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저는 한 40대 후반 정도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아, 내가 잘 놀아야 되겠다. 놀다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네. 너무 슬프죠. 아유, 아직 뭐 이런 하직 생각을, 얘기하기는 뭔데. 그러니까 예, 결국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네. 우리 일상 속에서 네. 참여하고 즐겨야 되는 문화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예, 어떤 공간에서 또 놀 수 있는 거고 어떤 네네. 인간과 관계에서도 놀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사물을 보면서 눈으로도 놀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노는 거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특성이 드러난 말이 네. 호모 루덴스이고 그렇죠. 놀이하는 그게 인간. 문화 장르 안에서 네. 그 동화책에서 네. 특히 잘 드러났고 네. 오늘 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너랑 안 놀아. 맞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는 노는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은 네. 집에서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TV도 켜놓고 유튜브도 봤다가 네. 이렇게 페이스북도 봤다가 기계로 주로 놀으시죠? 예,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몸이 피곤하니까 네. 집에서 머물기도 하지만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은 네. 놀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네.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네네. 또 관계가 없으면 우리 현대인은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를 하면서 어떤 놀이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제 미래에는 공간의 놀이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서 늘 둥둥둥 떠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옆집이는 이게 전원주택 아주 거창한 데 가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내가 저는 땅 밟고 싶다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판타지를 꿈꾸냐. 얼마나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소박한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옆지기는 남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옆지기는. 예. 직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간 하나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놀이일 수도 있고, 어떤 말로써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놀이로 생활해야지, 살아가야지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로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뇌종양 걸리기 전에 우리가 네, 떠나자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늘 그렇게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살면 네. 그게 내일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밤에 네. 잘 때 네.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동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성. 오늘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내고 네. 비우고 또 네. 내일을 맞이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의 어떤 문화가 잘 드러나는 게 동화고 그 네. 안에서 오늘 놀이를 얘기했는데 네. 정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놀이라는 거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네. 내가 타인과의 관계하는 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고 네. 네. 또 언제나 우리에겐 놀이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놀이는 필수다. 그런 네. 또 우리가 교훈을 요 네. 책에서 얻게 되었는데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방송을 네. 하고 하시면서 네. 어떤 느낀 소감 같은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방송국 안에 들어오면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MC분하고 잘 맞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놀고 싶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노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 모든 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을 그릴 때도 욕심을 부리면 내가 10개를 못 하는데 굉장히 높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 쫓아가려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 사람 10개를 잘 그리는데 나는 한 개만 잘 그리면 뭐 어때? 이게 난데.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나 뭐든지 놀이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단순성. 그러니까 그런 단순성 네. 그리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네. 타인과의 놀이 속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아니, 이런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어떻게 네네. 보면은 어떤 그 억지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사물이 그냥 뭐랄까 굉장히 닿는다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애쓰려는 것보다는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자세를 타인을 말씀하시는 인정하고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저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네.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네. 또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요 얘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나눈 요 대화를 통해서 네. 놀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네. 또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네.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네. 그 문화 코드 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그렇죠. 그렇기만 네. 한다면 오늘 방송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좀 이렇게 네. 너하고 안 놀아 현덕 네. 선생님의 이 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 하루만의 일탈 혹은 3일간의 휴가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이란 늘 제자리 걸음이기 마련이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삶과 죽음 사이에는 일상이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싫든 좋든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버거운 일은 힘에 겹고 또 넘어지면 피가 나고 땀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있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집에서 그저 빈둥빈둥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노는 게 뭐 별건가요? 내일의 일과 따위는 잊어버리고요. 지금 이 시간을 즐깁시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카르페 디엠.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4가지 물건과 함께하는 책 읽기 여정 사물놀이 리딩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